안녕하십니까, 박준영입니다. 7월 16일 1위 경마입니다. 경주야 이기면 되는 거죠. 이기면은 장떼기, 바로 이 경마라는 그런 종목 아니겠습니까? 근데 어떤 방법으로 이기느냐, 그 자체도 굉장히 중요해요. 왜냐면 그 방법 자체가 잘못되면 일회성으로 가느냐, 아니면 롱런을 할 수 있느냐, 그 중요한 기로에 있기 때문이에요. 그런 점에서 이 박준영이는 여러분께 항상 일회용이 아닌 정말 오랫동안 여러분들과 같이 호흡을 할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남으려고 무척 노력을 많이 합니다. 오늘 경마 역시 마찬가지예요. 오늘 경마도 무조건 이겨놓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편성 자체는 그다지 그렇게 어려운 건 없어요. 이제 터지는 몇몇 경주들만 잘 잡아내면 저배당과 어울려서 정말 크게 한번 이길 수 있는 그런 하루가 되지 않을까, 제 개인적으로 그렇게 보고 있고요. 그리고 지난주와 지지난주 얘기를 간단하게 좀 말씀 전해드리면, 2주 전에는 거의 진짜 보이질 않아서 거의 다 작살이 났고, 지난주에는 봤던 마필들이 쏙쏙 입상을 하면서 성적을 냈어요. 그런데 그 마필을 축으로 놓고 때리려고 생각했던 게 조금 더 잘해보자라는 그런 생각으로 뒤집어서 주력으로 때리고 인기만 한 마리를 축으로 잡고 때렸더니 그게 완전히 좀 이상한 쪽으로 꼬여버렸습니다. 그렇게 안 될 때도 있지만 또 잘 될 때도 있지 않겠습니까? 정말 지난주 같은 경우에는 분노, 좌절, 희망까지 세 개가 모두 다 떨어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분노는 불명이 적중이 가능했던 거, 특히 대상 경주까지 12 놓고, 저는 12 놓고 유연명이 12번을 놓고, 그게 관절염 때문에 사람들이 많이 보질 않았거든요. 근데 여름 같은 경우에는 관절염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크게 신경 쓰지 않아도 돼요. 완화가 되기 때문에, 진통제 맞고 출발하기 때문에. 진통제는 아니더라도 아무튼 많이 완화가 됩니다. 수용조교 같은 것들로 말들, 진통, 그런 근육 같은 것들도 강화시켜 놓고 그러기 때문에. 아무튼 그런저런 사연으로 인해서 12번 막건을 전 축으로 잡고 때릴 생각이었습니다만, 이게 워낙 안 되다 보니까 사람이 안전빵으로 가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10번을 놓고 12번을 주력으로 때렸습니다. 물론 12번 주력으로 때렸었으면 11번까지 때렸겠죠. 쌍만 104배였습니다. 쌍만. 바로 그런 걸로 이 박준영이가 저번에 코리안 더비 750배짜리 적중을 해드리지 않았습니까? 6월달에 있었던 거. 맨 마지막 경주까지 마찬가지였습니다. 조인권 기수의 9번 마피를 축으로 잡고 들어갈 생각이었었습니다만, 또 마음이 바뀌는 바람에 4번, 5번 전개가 너무 맞아떨어지고 또 비슷하게 움직이는 그런 마필들이라 같이 붙지 못하는 상황이었거든요. 그래서 4축으로 5 빼고 9 주력 때렸더니 9번, 5번이 들어오면서 역시 비적중으로 끝났습니다. 아쉽죠. 그때도 많은 분들이 함께 해주셨는데 그런 것들을 같이 챙겨가지 못했으니 좀 아쉬움이 많이 남았어요. 하지만 이번 주는 어떻게 할까요? 토요일날 금요 경마는 제가 여러분들께 문자 신청하지 말라고 말씀 전해드렸습니다. 근데 일요 경마는 조금 다를 거예요. 신청하셔도 됩니다. 왜냐면 토요일, 일요일, 금요일 자료를 가지고 충분히 일요 경마 크게 이길 수 있는 기본 틀 자체를 만들어 놓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믿으셔도 됩니다. 아무튼 이번 주 일요 경마 최선 다해서 좋은 모습 분명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금요 경마 7개 풀어내고 서울 10개 경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금요 경마 제1경주를 좀 펴주시기 바랍니다. 기본마들 편성이에요.
6번 바밴드조이라는 마필은 말 능력 자체보다 워낙 서승훈 기수의 기승술 자체가 좋다 보니까 저 마필이 인기마로 부각되고 있는 그런 느낌이 들지 않으십니까? 여기에 1번 최강위크, 10번 로드 투 매직, 닥터 위키, 11번 에이스런, 이런 마필들이 전부 다 인기를 모아주고 있는데, 솔직히 이번 경주의 가장 큰 포인트 자체는 과연 이대로 그냥 6번 바밴드 조이를 축으로 해서 끝나느냐, 그 자체가 가장 큰 관건이 되겠죠. 바밴드 조이, 서수훈 기수, 그리고 이 뒤로 1번 최강위크, 10번 로드 투 매직, 그리고 9번 닥터 위키, 유현명 기수, 백강렬 조교사, 이렇게 팔려나갑니다. 그리고 11번 에이스런. 근데 실질적으로 보면 이 경주 자체도 혼전도가 굉장히 커요. 안 팔리는 마필이 단 한 필도 없거든. 기본마들이잖아요, 편성 자체가. 안 되는 말이 어디 있습니까, 솔직히 이 경주에서. 안 되는 말이 어디 있어요. 기수 역량에 따라서 움직여주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그나마 조금 낫다라고 판단하고 말 상태가 좋아지고 있는 건 권우창 기수가 기승하는 세클전이라는 마필. 셰클전. 제가 오두마번에 지금 깜빡 잊고 이걸 올릴까 고민하다가 복병권 정도로만 생각을 해서 6번째를 잡아놓은 마필입니다. 6번째로 세클전. 말이 확 달랐어요. 근데 권호창 기수가 신마 승부 자체가 그다지 세질 않기 때문에 과연 이 마필을 가지고 능력을 제대로 끌어낼 수 있을까 하는 그런 의심 같은 것들이 조금 들었기 때문에 좀 조심스러운 건 있었어요. 오늘 이런 경주들이 부산교차에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부산교차 이 막차이가 승부경주로 지금 꽤 재밌게 잡고 들어가고 있어요. 사경주, 5경주, 7경주를 승부경주로 잡고 들어갑니다. 후반부 쪽에서 정말 쇼부로 한번 치려고. 자, 그렇다면 이 경주는 어떻게 들어갈까요? 저는 셰이클존이라는 마필 자체를 의도적으로 한번 좀 노려봅니다. 외곽 게이트에는 15번 에이스런도 안 되는 마필은 아니고 10번 로드 투 매직 역시 굉장히 재밌습니다. 저는 오히려 6번 바밴드 조이보단 로드 투 매직이라는 마필 자체를 조금 더 세게 보고 싶은 그런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솔직한 얘기로 이 세클존이라는 마필, 이 마필을 저는 축으로 놓고 들어갑니다. 10, 6, 그리고 여기 1번 송경은이의 최강위크, 그리고 9번 닥터 위키, 11번 에이스런. 다 되잖아요. 아무래도 그래도 유현명 기수가 좀 낫겠죠. 3축으로 10, 6, 9. 3축으로 10, 6, 9. 이렇게 봅니다. 자, 적용되셨죠? 자, 2경기로 넘어갑니다. 자, 이번 경주를 제가 승부 경주로 가져갈까 무척 생각을 많이 했던 편성이에요. 이 경주를. 이거 승부 경주. 왜냐면 이 경주 자체도 무지하게 혼전입니다. 어떤 마필이 되고 안 되고가 문제가 아니라 정말 혼전도가 있는 게임이에요. 그 와중에 이 경주에 재미있는 거는 7번 삼바 스텝. 삼바 스텝. 이런 건 다시바 기수가 기승해야 제격인데. 그리고 9번 모스트 래피. 모두 다 외곽 게이트에 있는 그런 마필들이고, 모준호 기수, 이응락 기수, 주류 기수가 아니라 비주류 기수죠. 특히 모스트 래피드라는 마필 자체는 11주 만에 꺼내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13, 14초 3, 14초 4, 14초 2, 14초 3 다 이래요. 다 이래요. 선행만 없어요. 이거 경주에서. 선행마가 없는 게임이기 때문에 오히려 삼바 스텝이라는 마필이 빠르게 치고 나갈 것이다. 근데 1200m에서도 퍼졌던 마필을 어떻게 믿고 여기 축구를 잡고 가요? 1200m에서도 퍼졌는데. 그리고 얘는 11주 만에 꺼내놓고. 그래서 이 박준혁이가 보는 마필은 바로 2번 에브리킹이즈라는 마필입니다. 최근에 보여준 건 아무것도 없어요. 2번. 그리고 얼마 전에 3짝 한번 들이댔죠? 이때 이성재 기수가 기승을 했어요. 근데 이 마필이 작년 2월 달에, 그러니까 올해 2월 달에 송경훈 기수가 기승을 해서 한번 손을 대는데 그때 입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다시 송경훈이에요. 양기선 조교사의 선택은 다시 송경훈입니다. 충분히 승산이 있죠. 안쪽 게이트에 그동안 빠른 흐름 속에 고전 아닌 고전을 했다가 지금 보시다시피 다 이 정도밖에 되지 않는 상황인데 어떤 마필이 선행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어요. 조금만 신경 써서 밀면 다 선행 나갈 수 있는데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냥 갖다가 박는 겁니다. 이런 것들은 갖다가 그냥 쑥 갖다 밀어대고 한 바퀴 쌔 돌아버리면 그냥 끝이에요. 1300m에 일단 검증이 되어 있는 2번 에브리킹이지. 에브리킹이지. 얘를 축으로 놓고 들어갑니다. 7번, 9번. 그리고 외곽 게이트의 10번 권우천이 기승하는. 그리고 6번 최상의 리치 카우보이도 다 될 수가 있는데 아무래도 권우천이보다는 그래도 리치 카우보이가 좀 낫죠. 이노코 7, 9, 6. 이 축으로 2가 좀 이상하게 만들어졌네요. 그죠? 이 축으로 7, 9, 6. 이렇게 정리해 놓을 수가 있습니다. 이노코. 아무튼 인간도 궁합이 잘 맞아야 되겠지만 짐승과 인간도 궁합 자체가 잘 맞아떨어져야 굉장히 좋은 성적을 내줄 수 있다는 것은 불문율인 것 같아요. 자, 3경기로 넘어갑니다. 여기도 만만치 않습니다. 여기도 뭐 팔리는 거는 4번 블루 캡틴과 10번 날라 요 두 마리인데 날라라는 마필 상당히 재밌죠. 예, 재밌습니다. 그런데 얘네들밖에 없는 게 아니라 여기에 갈 수 있는 마필들이 무지하게 많아요. 특히 빌드업 같은 경우는 이 박준영이가 옛날에 노렸던 마필 중에 하나예요. 빌드업. 이 박준영이가 노렸던 마필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지금 15주 만에 꺼내놓고 있어서 이제 그런 것들이 조금 염려가 되죠. 다리가 썩 좋지가 않아서. 근데 이 마필이 여기서 위력을 발휘할 수 있겠다라고 생각되는 건 13초 5플랫의 선행 능력입니다. 앞장을 때리고 나가면 그만큼 버텨낼 수 있는 힘이 있거든요. 이 블루 캡틴이라는 마필도 팔려나가는 이유가 바로 그 선행 능력이에요. 근데 이 빌드업에 비하면 잽도 안 되죠. 이 블루 캡틴. 이 와중에 이 스카이 마운틴이라는 마필과 같이 내보내고 있는 기적의 금빛이라는 마필이 있습니다. 직전 경주에 6번을 달궜대요. 지금하고 거진 비슷합니다. 자, 6번. 여기 지금 밀고 나가죠? 6번. 여기 지금 밀고 나갑니다. 여기. 기저귀 금빛. 여기 지금 3열, 그러니까 2열도 아니에요, 이거. 앞에 선두권하고 이 정도 떨어졌으면 한 3, 4열 정도밖에 되지 않아요. 3, 4열, 중상위권 정도도 안 되고 3, 4열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라고 봅니다. 외곽에서 이제 여기서 어떻게 올라오나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올라오는 거 보시면 아주 기똥찰 겁니다만.
여기 보이시죠? 안 될 것 같은데 올라와요. 그리고 끝끝없는 남아서 들어왔습니다. 안 따라잡혀요. 들어오고 난 다음에 따라잡히면은 문제가 있는데 안 따라잡힌다고요. 그만큼 말 컨디션이 많이 좋아졌다라는 얘기예요. 이 기저귀 금빛. 아 그럼 뭐예요? 노려야지. 노리면 되죠. 7. 이 스카이 마운틴도 안 되는 말은 아닌데 조금 생각을 좀 하게 되는 거죠. 기저귀 금빛 7번. 얘를 축으로 10번 4번 그리고 2번은 한 번 더 일단은 현장 상태를 한번 좀 지켜보자고요. 제가 노림수를 두고 있는 마필이기 때문에 계속 쫓아가고 있는데 이 마필이 다리가 어떤 모습을 보여줄지 어떻게 걸음을 걷고 있을지 그 자체가 염려가 되기 때문에 지금 당장은 이렇게 만들어 놓고 2번은 현장에서 다시 한번 보고 말씀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7축으로 10, 4, 6 7축으로 10, 4, 6 이렇게 정리를 해 놓습니다. 자, 4경기로 넘어갑니다. 자, 요번에 첫 번째 승부 경주죠. 첫 번째 승부 경주입니다. 이 4경주가 뭐 혹자는 인기마들 조합 경주로 에이스 파이팅 에이스 파이팅 4 에이스 파이팅 모준호 기수 그리고 7번 포드그 타임 유현명 기수 이렇게 팔려나가고 있고요. 여기에 1번 아쿠아 매직이라는 마필도 도사리고 있는 그런 조판입니다. 이 중에 7번 포터 굿 타임이라는 마필이 인기 순위 1위에요. 1위입니다. 얘는 앞으로 훨씬 더 많은 것들을 띄워줄 수 있는 그런 마필이에요. 근데 조금 불안합니다. 그 불안하다는 이유는 거리도 늘었지만 상대들도 세졌고 약한 마필들이 경합경주가 아니기 때문에 더욱 조심스럽다라는 그런 의지가 내용이 묻어있는 그런 마필이라는 거죠. 여기에 5번 고온 클래스도 최시대 기수에 힘입어서 인기범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2번 라카르타 서승원 기수죠. 선행 능력, 뒷심, 주파 기록 다 괜찮아요. 라카스타. 근데 얘가 10주 만에 꺼내놓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보여준 걸음 자체는 썩 마음에 와닿지가 않아요. 얘가 강등당한 마필이기 때문에 그래요. 얘는 강등당했습니다. 미국산 마필입니다. 근데 여기서 이렇게 버벅거린 마필이 절대 아니거든요. 사이즈가. 언젠가 올라오긴 올라올 텐데 지금이냐 다음이냐예요. 그런데 중요한 건 여기에서 어떤 마필을 축으로 때리고 들어가느냐. 그게 최대 관건이 되겠죠. 11번 탐나하늘이라는 마필. 여기 지금 배당 마필을 안 불러드릴 수가 없죠. 탐나하늘. 탐나하늘. 이런 마필들도 전부 다 승부를 걸어줄 수 있는 그런 조판이에요. 또 얘들밖에 없거든요. 또 다른 마필 또 있습니다. 지금 권호창 기수의 KF50이라는 마필도 요것도 은근히 인기를 모아줘요. 왜냐면 주파 기록도 다 괜찮거든. 성적은 얘네들이 내고 있는데
살려나가는 거는 얘네들이 주파 기록 같은 것들이나 보조 조건 같은 것들이 얘네들이 훨씬 더 뛰어나요. 어떤 조합을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전 여기서 확실하게 조합 잡고 갑니다. 잡아오는 축도 있고요. 이 마필이면 여기 무조건 올 수 있어. 잡아오는 축도 있고요. 기본적으로 여기서 때리고 가줘야 될 마필도 있습니다. 그리고 배당 마필들 중에서 승부를 걸어줄래요? 안 걸어줄래요? 안 걸어줄 수 없는 초특급 승부마 역시 존재하고 있다는 거. 그래서 승부경주가 되는 겁니다. 결과적으로 이 경주에서는 인기마들 중에 잘라내는 놈들 잘라내고 뺄 놈들 빼고 그리고 때리고 가셔야지 모든 마필들 다 안고 가기는 힘들죠. 그게 팩트고 신뢰입니다. 어느 놈이 때려 먹든지 간에 여기서는 무조건 들어오는 놈이 장땡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 들어오는 놈을 축으로 잡고 성공을 해드리겠다라는 거예요. 들어올 말 놓고 승부를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따라 필요 없습니다. 적중이에요. 적중이 최고입니다. 경마에서 060-300-902 060-300-902 자, 마감 10분 전 함께 하시면 됩니다. 060-300-902 자, 아셨죠? 자, 5경기로 넘어갑니다. 자, 5경주입니다. 국산마석은 1800m 별정 비경주예요. 별정 비경주. 이 경주 역시 이 박정희가 정해놓은 승부경주입니다. 관리마 승부경주라고 얘기하기는 조금 그렇고 아무튼 계속해서 따라왔던 마필. 이 마필의 변화가 오는 시점이 어느 점인가라는 것을 알고 이 박정희가 승부를 하려고 작정을 하고 있는 그런 마필입니다. 그런 마필이 여기 이제 출조를 했어요. 어떤 마필일까요? 지금 이 경주에 여기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윈드위너라는 마필을 필두로 해서 배당판이 움직입니다. 윈드위너. 여기는 창창대로. 윈드위너 창창대로. 두 마리가 대길인데 이 두 마리 중에 한 마리는 여기선 무조건 깨질 가능성이 굉장히 커요. 여기에 아르코트루스라는 마필 역시 인기도 슬쩍 꼽살에 끼고 있습니다. 근데 얘는 이때 그러니까 3전 전에 3월 19일날 경남 신부의 대상 경주 들어가서 한번 처참하게 깨지고 난 다음에 아직까지 그 컨디션 자체를 끌어올리지 못하고 있다는 게 최대 아킬레스건이고 약점이 되고 있습니다. 아르쿠트루스. 그럼 이 세 마리가 모두 다 인기마로 부각되고 있는 상황인데 저는 얘네들 중에 축으로 잡고 들어갈 말 단 한 필도 없다고 봅니다. 또 여기서 빼야 될 마필 역시 눈에 보이고 있어요. 이 마필이 여기서 왜 팔려? 이런 거. 그리고 반면에 여기에 때리고 놓고 때릴 수 있는 복병마가 보입니다. 이 복병마의 정체 자체는요. 선임, 선행, 추입 다 가능한 상태예요. 그동안 이 마필 역시 다리가 무거웠기 때문에 다리가 좋지 않았기 때문에 굉장히 고전 아닌 고전을 했어요. 그런데 그 고전했던 다리 자체를
역시 조교사 역량이라는 것 자체를 정말 무시 못하겠는 게 경마를 하면 할수록 그런 것들이 너무 많이 와닿아요. 야, 여기서는 이런 마필들이 여기서 승부를 걸어줄 수가 있는데 딱 생각을 하고 있는데 말을 만들어서 뜻하니 내보내는 조교사 노하우. 그게 묻어있는 게 눈에 보여요. 말을 만들어 놓고 내보내고 있다라는 거. 조교 한 방만 보더라도 압니다. 조교. 진짜 재밌어요. 여기에 우리가 쉽게 생각해서 떨어낼 수 없는, 팔리든지 말든지 그런 건 지네들이 알아서 하라고 그러고 우리는 다른 마피를 주력으로 때리자고요. 그리고 요 세 마리 중에 뺄 놈 빼고 그러고 승부를 합니다. 2번, 3번, 9번 중에 한 마리는 제가 무조건 뺍니다. 사이즈로 빼드릴게요. 그리고 배당만 같이 때리자고요. 배당말을. 그래서 승부가 되는 겁니다. 이 경주가. 그래서 승부가 되는 겁니다. 뭘로 때릴까요? 궁금하시죠? 들어오시면 돼요. 060 300에 90이 있잖아요. 마감 10분 전. 060 300이 90이 060 300이 90이 마감 10분 전. 마감 10분 전에 들어오시면 확실하게 아실 수가 있습니다. 딱 마감 10분 전에 여러분들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6경기로 넘어갑니다. 여기에도 6번 커먼 퍼스트. 여기 커먼 퍼스트라는 마표. 얘가 인기 순위 1위입니다. 커먼 퍼스트. 괜찮죠? 인기 순위 1위입니다. 3번 윈드하이 인기 순위 2위입니다. 얘는 1위고. 그리고 그 뒤로 송경훈이 7번 맨 오브 더 맨. 얘가 3위 정도 될 것 같고요. 그리고 5번 BK 뉴문이라는 마필 역시 3위 정도로 올라갈 겁니다. 3, 4위 정도. 그런데 이 경주에서 얘네들밖에 없는 겁니까? 얘네들밖에 없는 겁니까? 저는 직전 경기 진짜 이해가 안 되는 말이 하나 있어요. 진짜 이해가 안 됐어요. 이 마필이 도대체 왜 이렇게밖에 말을 기승을 못했지? 그런 말이 하나 있습니다. 지금은 최은경 기수가 서울로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그렇지만 여기 10번 최은경 기수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10번 덜컹하면서 뒤쪽으로 밀려서 나갈 수 있는 말도 여기서 밀고 나갔어야 돼요. 말에 힘한 배도 좋지만 너무 잡잖아요. 그리고 결과는 뒤로 쳐집니다. 여기 지금 보이시죠? 10번. 이 마필이 뭐냐면 신진강호라는 마필. 잠시만요. 잠시 한번 돌려보겠습니다. 신진강호. 여기 있네요. 여기. 그죠? 여기. 보시기 바랍니다. 저 뒤에 저렇게 놀다가 올라온 마필들은 일반 여기 지금 밀죠. 여기서는 채찍하면 안 됩니다. 채찍하면 이제 되네요. 한번 둘 끝 셋
그리고 150m 남겨놓은 것부터 내리막길인데 밀지 않고 그냥 잡고만 와요. 저러니 맨 후미를 쳐질 수밖에 없죠. 어떤 마필이 와요, 저렇게 되면. 1번 신진강호 노려야죠. 왜냐면 이번에 이 신진강호에 누가 기승을 하냐면 최시대 기수가 기승합니다. 최시대 기수는 이 마필을 분명히 어디까지 붙여놓고 시작할 것이냐. 3위 3위부터 7위까지 딱 그 자리 인코스 붙여갖고 시작할 거예요. 그리고 직선줄에 들어오기 전에 외곽으로 빼서 그 다음부터 치기 시작할 겁니다. 그럼 여기서 1번이 굉장히 재밌어지는 복병마 중에 최고 복병마예요. 눈에 보이지 않는다 그래서 이 마필이 죽어있는 말이다 생각하면 경마에선 고배당 절대 못 맞춥니다. 죽어있는 말이라고 절대 생각하지 마세요. 일 1번을 놓고 들어갑니다. 1번을 놓고 3 6 7 이 중에 6번, 7번은 솔직히 현장에서 조금 제가 마음이 차질 않아요. 이 혐오필이 조금 이상하면 둘 중에 하나는 무조건 뺍니다. 그리고 여기는 5번은 무조건 안 깎아주세요. 3번도 그렇고 1축으로 뭔가 찝찝해요. 얘 지금 6번이나 7번 뭔가 찝찝합니다. 한 마리는 빼고요. 3번, 5번은 무조건 가져갑니다. 그리고 6번하고 7번은 유동 쪽. 아셨죠? 현장에서 한 마리 빼고 한 마리 정도만 가져가고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자, 7경기로 넘어갑니다. 메인 승부 경주입니다. 이 7경주. 메인 승부 경주. 5번 골드위너 한 마리를 빼놓고는 모두 다 딱 그 정도로 팔려나갑니다. 골드위너. 근데 얘가 셉니까? 골드위너가? 지금 성적을 보면 4착, 6착, 8착, 6착이에요. 그리고 조파기 가격이 그렇다고 해서 무지하게 빠른 것도 아니에요. 12초 4, 23초 9, 24초 4. 다 요 정도예요. 요 정도는 누구나 다 뛰고 있습니다, 지금. 유현명 기수가 안장에 앉으니까 지금 인기도가 올라갈 뿐이지, 이 마필이 만약에 다른 기수가 기승했다 그러면 여기 인기도가 올라가질 않죠. 이런 마필들은 정말 조심하셔야 됩니다. 전 다른 마필을 노리고 들어가요. 다른 마필을 노리고 들어갑니다. 일단 말 자체가 사이즈가 있어야 돼요. 사이즈가 있어야 됩니다. 이 사이즈는 이게 1군 1등급 경주기 때문에 뛴 걸음을 보면 알죠. 뛴 걸음. 그 걸음 자체를 어떻게 평가를 하느냐. 전적만 보도 이 마필이 어떻게 뛰어왔는지 대충 아시잖아요. 여러분들 그 정도의 수준은 되시지 않습니까? 여기서는 골드위너 외에도 2번 현치, 그리고 9번 동투자보이, 이런 마필들이 직전에 입상 연투를 했기 때문에 인기말을 부각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현치라는 마필 역시 나쁜 말은 아닌데 61주 만에 끊어놓고 있습니다. 1년 정도 공백기를 갖고 나와요. 1년도 넘게 61주면 이거는 해도 너무한 거예요. 물론 공백 있다고 해서 다 안 되는 건 아닙니다. 놀리다가
말 좋아져서 바로 때리는 그런 마필들도 무척 많습니다. 무척 많지만 일단은 이 박주영이는 그래도 크게 직접 눈으로 띄는 모습을 실전에서 한번 보기 전에는 믿고 싶은 생각이 별로 없고요. 또 골드위너 역시 같은 맥입니다. 동추자봉이는 너무 외곽으로 밀리는 그런 상황이고 지금 현재 점핑까지 했어요. 2군짜리가 1군 무대로 지금 올라온 거예요. 점핑한 거예요. 동투자보이. 이런 마필들이 팔려나갈 정도의 허접급이면 이거는 똥급이에요. 똥급이. 이 똥급이에서 정말 진짜 능력을 갖고 있는 마필이 한 필이 있습니다. 그 마필을 여기서 놓고 때려주셔야 돼요. 센 말들과도 붙어봤고 전개도 선행 선입 취입 다 가능한 상황이고 조교는 마필을 거진 잡아먹을 듯이 조기를 시켜놨어요. 그리고 조교 패턴을 봤을 때 이 마필이 무조건 앞을 쓰겠구나, 빠르게 앞선 공략 가겠구나, 그런 느낌이 아주 확실하게 와 닿게 만든 마필입니다. 놓고 때려야죠. 뭐 억정이에요. 이런 똥곰인데. 이런 똥곰이에서는 이런 마필들이 먹힙니다. 이 복병마 철저하게 노리고 들어갑니다. 배당 누리죠, 당연히. 배당 당연히 누리죠. 궁금하시죠? 여기 060-300-902, 060-300-902, 마감 10분 전, 060-300-902 꼭 함께 해보시기 바랍니다. 060-300-902 90입니다. 자, 이제 서울 1경기로 넘어갑니다. 자, 이제 다시 분위기를 바꿔서 서울 경주입니다. 일요 경마. 7월 16일 일요일 1200m 별정 A 이세마 경주가 일요 경마의 첫 경주입니다. 근데 지금 이채로 온 게 이세마 경주가 1000m가 아니라 1200m를 쓰고 있다라는 게 약간 좀 이채롭죠. 지금까지 전부 다 1000m만 썼었어요. 그죠? 근데 지금 1200m로 200m를 늘렸습니다. 이게 어떤 마필에게 유리할까요? 1번 더블 레이어, 그리고 이 뒤쪽으로 6번 퍼지킹, 7번 스마트캣, 그리고 5번 백두대불, 이런 마필들이 인기화로 부각될 겁니다. 근데 1번 더블 플레이어는 실전에서 송재철 기수가 지난번 인기순위 1위를 얻었던 마필이었는데 실수를 했죠. 능력을 제대로 뽑지 못하면서 깨졌다라는 거 자체를 미화시키고 싶은 생각이 없습니다. 덜 갔어요. 영상 보면 그냥 많이 나옵니다. 길간게. 문세훈 기수가 안장에 앉으면서 최고의 능력을 뽑을 수 있는 마필로 변모가 됐습니다. 이 경주는 빼도 박도 못해요. 1번 자체는 인정을 하고 들어가야 됩니다. 안쪽 게이트의 선행 능력에 문세훈 기수의 잡고만 가도 한 바퀴 돌판인데 뭐가 되고 안 되고가 있습니까? 여기에 5번 백두대물 조상봉 기수가 기승하는데 추입으로 너무 늦게 올라왔죠. 너무 늦게 올라왔습니다. 주로 자체가 불량주로라는 점을 감안한다 그러면 이 6%에서 올라왔던 직전과는 판이하게 다른 주로 사정 때문에 보긴 힘들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요. 그나마 이번에 데뷔전 나서는 퍼지킹이라는 마필이 생각이 있어서 1200m를 내보내고 있는 상황이라 조금은 봐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박태종 기수가 기승하는 스마트캣이라는 마필 3짝들이 되면서 아마 현장에서 막강하게 바람을 일으킬 텐데 이 마필도 직전에 너무 깡취입으로 올라왔어요. 깡취입으로 올라왔습니다. 안 봅니다. 이렇게 깡취입으로 올라오는 마필도 힘들어요. 오히려 이 경주에서 9번 거센 반격
이관호 조계사가 신영철 기수에게 맡긴 거센 반격. 그리고 다비도 기수가 기승하는 화산 기환. 지난번 인기순위 2위로 팔렸다가 구척으로 막아버렸어요. 똥말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11번 9번 거센 반격과 같이 두 마리를 꺼내놓고 있는 마필 이건호 마방에서 지난번 인기순위 5위로 팔렸었어요. 이 서울도풍이라는 마필도 똥말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자, 적으셨습니까? 1축으로 8, 9, 11 3방. 자, 그리고 이제 2경주로 넘어갑니다. 이번 경주 국산마 육군 1200m 별정 A경주인데 지금 연령 오픈 경주입니다. 연령 오픈 경주예요. 근데 모든 마필들이 3세 마필들만 현재 출주를 하고 있어요. 이 3세마들이 혼잡한 이유가 뭐냐면 벌써 올라갈 마필들은 다 올라가 있는 상황 속에 딱 고만고만한 마필들끼리만 남아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여기서 과연 어떤 마필이 어떻게 때리고 들어갈지가 최대 관건이 돼요. 공교롭게도 또 스텔스박에 문세용 기수가 기승을 합니다. 3착들이 됐던 마필. 광분하면서 팔려나가겠죠, 저 마필. 광분하면서 팔릴 거 아닙니까? 여기에 11번 퍼플링크가 팔립니다. 심상영 마방에서 레이싱킹과 같이 두 마리를 꺼내놓고 있는데 두 마리를 같이 내보내고 있어요. 레이싱킹이라는 마필은 공백도 있고 데뷔 당시에 보여준 게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그냥 아작이 난 상황이고, 퍼플링크스라는 마필 자체는 바로 신영철 기수가 임다빈 기수가 지난번 4착 들이대고 마감을 했던 마필입니다. 인기순위 3위였는데 6착. 그럼 인기순위 2위였으면 여기는 5착 들이대겠죠. 1번은 인정이 되는데 솔직히 11번 퍼플링크는 인정이 조금 좀 힘들 수 있어요. 좀 그렇습니다. 여기에 오히려 단독 선행을 나갈 수 있는 13초 5플랫 끊는 마필이 있어요. 5플랫 머니윈 보이시죠? 이상규 기수가 기승을 함으로써 감량 혜택도 있습니다. 선행마가 이런 축이고, 여기에 7번 매니윈, 그리고 여기에 8번 스마트 태양. 스마트 태양 13주 만에 꺼내놓긴 합니다만 준비 잘 하고 나오는 마필입니다. 이 마필 가격이 1억 2천이에요. 1억 2천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봐줄 수 있는 마필이 또 있죠. 아주 재밌게 볼 수 있는 말. 뭐 11번만 인정하면은 아주 그냥 깔끔하게 끝낼 수도 있는데 그 이후에 팔려나가고 있는 2번 반도 희망 이런 마필들은 솔직히 많이 강하게 보고 싶은 생각이 없어요. 11번만 살짝 좀 받쳐주세요. 대길이라 그래도 요렇게 살짝만 좀 받쳐주시기 바랍니다. 나머지 인기만은 솔직히 안 보고 싶어요. 3번 넥스마 2번 이런 마필들은 좀 덜 보고 싶어요. 10번 럭키하니 이런 마필 덜 보고 싶습니다. 1축으로 요렇게. 자, 적으셨죠? 적으셨죠? 1놓고 7, 8, 11. 11번은 그냥 본전 정도로만 받쳐주시면 되겠고, 돈 먹는 건 7번하고 8번입니다. 7번하고 8번이 돈 먹는 막권. 자, 3경기로 넘어갑니다.
지금 여기에 한강 히어로 1200m 핸디캡 경주입니다. 한강 히어로가 인기 순위 1위로 올라갑니다. 그리고 7번 글로벌 참가가 그 뒤 3번 아이스크림이라는 마필도 역시 팔려나가고 외곽 게이트의 문정균 기수의 쏘아라밈이라는 마필도 역시 인기화입니다. 글로벌 참가. 근데 얘네들만 있는 게 아니죠, 지금. 신영철 기수의 논스톱 썬더, 11번 드림스카이, 또 여기에 보면 4번 세명레이디라는 마필도 결코 무시 못할 기본 능력을 갖추고 있는 말이에요. 그리고 이 밖에도 논스톱 썬더, 이런 마필도 무시 못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드림스카이도 한방 쏠 수 있는 조인권 기수가 안장에 앉았고, 그런데 여기에 정말 재밌는 건 하만식 조기사죠. 기수가 아니라 조기사라 불리니까 조금 그렇습니다. 하만식 조기사. 조교를 정말 신입 조교사답게 정성을 들였어요. 이거는 내가 말을 만들어서 내보내고 있는 몇 안 되는 마필, 그것도 마방 오픈하고 난 다음에 몇 안 되는 마필이다라는 그런 판단이 들면 정말 정성을 들일 수밖에 없죠. 모든 첫 번째 정성 자체는 모든 공들이 다 들어갑니다. 그런 것들을 봤을 때 20몇 기가 넘어가는 그런 부산에서도 임성실 기수가 조교사로 데뷔를 했는데 좀 준비가 덜 돼 있는 그런 모습이고, 하만식 기수는 기수생활 18기입니다. 그 안에 몇십 년 동안 말을 타오면서 갖고 있는 노하우를 여기다가 다 풀어냈을 거예요. 저는 7번을 의도적으로 노리고 들어갑니다. 6번 한강 히어로 대신에 3번 아이스크림을 좀 더 세게 보겠고요. 여기 9번 쏘아라미미, 그리고 논스톱 썬더, 요렇게 세 방으로만 정리합니다. 6번 마건은 한 번 때리고 한 번 쉬어가는 그런 패턴을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믿고 때기가 참 그래요. 참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경주에서는 일단은 직전에 입상을 찾았던 한강 히어로가 올 가능성도 있기는 합니다만 7번을 축으로 3번, 9번, 10번으로 열어놓고 막을 합니다. 자, 정리되셨죠? 정리되셨죠? 자, 4경주입니다. 국산목은 1300m 핸디캡 연령 오픈 경주. 이 박준영이 정해놓은 첫 번째 일요일 승부 경주입니다. 뭐 여기에서도 자력 입상 가능한 그런 전력들이 즐비하기 때문에 정말 조심스러운 건 사실이에요. 이 경주에서 가만 보면 1번 바람의 검, 2번 스마트별, 요 두 마리가 대길로 팔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1번 바람의 검, 2번 스마트별. 그런데 이 구매에서 진짜 때려야 될 마표는 따로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따로 때려야 되는 그런 마필. 이 둘 중에 하나는 전 깨진다고 봐요. 둘 중에 하나는 깨집니다. 뭐가 깨져도 깨져요. 문세용이 깨지든 박우린이 깨지든 둘 중에는 무조건 깨집니다. 왜냐면 얘는 지금 선행이 극단적이고요. 얘도 마찬가지입니다. 3번, 7번 다 뻗치고 나가는 마필이에요. 결과적으로 저렇게 앞을 치고 나가서 버텨주면 괜찮은데 못 버틸 공산이 버틸 공산보다 더 크기 때문에 이 경주가 저 두 마리를 묶어서는 답이 나오질 않는다. 제 개인적으로 그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여기 좀 잘못 봤네요. 바람의 겸 스마트별. 이게 저희도 이렇게 잠깐 착각할 때가 있어요. 말 이름 보지 않고 말할 때. 근데 여기 보면은 파워돌프 얘가 지금 13초 8, 9를 끊습니다. 13초 5 플랫을 끊는 마필입니다. 그리고 얘도 13초 7, 8을 끊습니다. 조금 이 전개도 자체는 조금 좀 잘못된 오류가 나 있는 그런 상황인데, 중요한 건 이 두 마리가 여기서는 승부를 걸지 않고 둘 중에 하나는 깨진다. 전 그렇게 봤습니다. 깨진다고. 깨진다. 뭐가 깨질까요? 아싸리 전 저 두 마리를 후착으로 돌려놓고 놓고 때릴 마필을 따로 가져갑니다. 왜냐면 이 경주에서 전개 자체가 선행을 얘가 치고 나간다면 1번, 2번 두 마리 모두 다 굉장히 불리해질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이럴 때에 말을 이번에 확실히 만들어 놓고 출전하고 있는 말이 하나 있어요. 확실히 만들어 놓고 출전시키는 말. 일단 기본적으로 스피드는 갖추고 있어야 되겠죠. 스피드. 근데 여기 지금 여기 깡추입 들어가는 마필이 단 한 필도 없습니다. 한 필도 없습니다. 깡추입 들어가는 말이. 다 앞선에서 레이스를 펼쳐주는데 이렇게 뚝딱뚝딱 거리면서 앞선에서 뭉쳐버리면 오히려 제가 말씀드리는 이 마필이 정말 유리해질 수밖에 없어요. 몸싸움 짱이거든요. 일단 몸싸움이 강합니다. 몸싸움이 강하고, 그래서 다른 마필들이 덤비더라도 피하질 않아요. 거의 탱크주의 제품이라고 보셔도 됩니다. 여기에 센 족은 아닙니다. 빠르게 앞선을 붙여버리겠다라는 의도가 심어있는 조교 패턴. 앞선에 붙이려고 생각하는 조교 패턴. 거기에 전개 자체가 앞서 말씀드렸듯이 뚝딱거릴 수 있는 마필들이 여기 잔뜩 출출하고 있기 때문에 이 마필이 여기서 밀고 올라가면 굉장히 재밌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승부가 되는 겁니다. 승부가 그래서 되는 거예요. 승부가. 이런 마필을 놓고 때리겠다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060-300에 9902, 060-300에 9902. 마감 10분 전. 마감 10분 전에 들어오시면 알려드릴게요. 060-300에 9902. 마감 10분 전입니다. 자, 5경주에는 여기에 노리는 마필이 나옵니다. 역시 승부경주예요. 제가 승부경주를 가는 건 아주 단순합니다. 노리는 마필이 인기는 있는데, 능력은 있는데 인기도가 좀 떨어져 있는 상황이라든가, 과도하게 다른 마필들에게 그 자체가 밀리면서 알려지면서 견제 자체도 약간 좀 덜 받게, 그러니까 과도하게 다른 인기마들 쪽에 포커스가 밀리면서 그쪽의 견제 세력들이 다 뭉쳐버리면 제가 노리면서 들고 들어가는 그런 마필들은 편안하게 레이스를 펼칠 수가 있어요. 여기서도 가만히 보면 5번 머니 장군, 6번 허밍버드 두 마리가 뒷길입니다. 5번 4번이요. 블루인디. 이 두 마리가 뒷길입니다. 머니 장군, 블루인디. 여기에 한강 파워가 붙죠? 블루인디, 머니 장군. 그리고 한강 파워 붙고요. 이 뒤로 7번 비엔토가 역시 받쳐줍니다. 근데 얘네들 싸움을 그냥 끝나나요?
뭔가 한 가지 다 단점들을 갖고 있어요. 일본 한강파워는 이번에 승군전입니다. 블루인드라는 마필 자체는 다리가 그다지 썩 좋지가 않아요, 지금도. 그래서 지난번 팔리고 깨졌습니다. 인기순위 1위였는데 다리가 안 좋다 보니까 팔리고 깨졌어요. 근데 지금은 그때보다 조금 좋아지긴 했어도 속사정 자체는 완벽하게 고쳐놓고 내보내는 상태는 아니다라는 게 훈련을 보니 박준영이 생각이에요. 그리고 머리 장군은 이동화 기수로 교체가 됐습니다. 김혜준 기수에서. 이게 플러스 알파는 분명히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얘가 인기 1위입니다. 근데 얘가 센 말인가요? 인기 1위 타이틀은 분명히 가능합니다. 근데 저 마필이 세냐고 물어보면 저는 솔직히 답하기가 굉장히 깝깝하고 껄끄러워집니다. 왜? 센 말이 아니니까. 세다라고 생각이 별로 안 되니까 그러는 거예요. 반면 여기에서 진짜 거짓말 안 하고 독땡을 때릴 수가 있습니다. 독땡 나갈 수 있는 확률 굉장히 높고요. 조교 자체는 지금까지 보여주지 않았던 스포 조교까지 같이 때렸습니다. 스포도 같이 때렸습니다. 컨디션은 당연히 올라갈 수밖에 없죠. 방해 세력들은 얘가 기습으로 치고 나갈 거다라는 생각을 은연중에 들고 있었을지언정 설마 그러고 방심을 합니다. 방심. 이 방심한 틈 이용해서 그냥 내질러 버릴 마필이죠. 그럼 한 바퀴 돕니다. 삥 돕니다. 결승선 통과해 버립니다. 그런 마필을 여기서 추로 놓고 때려야죠. 복병마. 출전 대수가 9마리밖에 되지 않는다 그래서 이 편성 자체가 똥편성이라고 생각하면 절대 안 돼요. 절대 안 됩니다. 안정적으로 끝나겠거니 그렇게 생각하는 순간 경마의 뒤통수를 제대로 맞히는 거예요. 맞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안 됩니다. 박준호는요, 이 구미에서 이 복병마, 요런 혜택을 갖고 출발하는 복병마를 찾아냈고, 그 찾아낸 복병마를 축으로 놓고 여기서 승부를 보겠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들어가는 게임이 바로 이번 경주입니다. 바로 이번 경주예요. 여기 보시면 알려드릴게요. 제가 포장 이쁘게 하는 것도 아니고 투박하지만 알맹이 딱 열어봤을 때 튼실한 그런 알맹이가 여러분들 품 안에 쏙 들어와서 큰 돈으로 번질 수 있게, 바뀔 수 있게, 체인지 될 수 있게 제가 여러분들께 해놓고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060-300-992, 060-300-992 연락 주시면 됩니다. 언제? 예, 마감 10분 전. 10분 전. 10분 전. 6경기로 넘어갑니다. 자, 6경주입니다. 국산마 4군으로 넘어갑니다. 1400m 경주. 국산마 4군 1400m 경주로 넘어가게 됐습니다. 여기에 7번 컴플리트 레벨 임기용 기수가 기승하는 이 마필. 이거는 솔직히 어떻게 꺾질 못하죠. 1억 1000만원짜리 마필입니다. 1억 1천만원짜리 컴플리트 레벨. 얼마나 인기를 얻냐면요, 여기 거의 꽉 잡힙니다. 이 컴플리트 레벨 76개나 됩니다. 무려. 얘는 축이에요. 제가 봐도 부담 중량이 5kg가 늘어났습니다만 직전 승군전에 52kg 달고 뛰었다라는 점을 감안하면 1억 1000만원짜리 아직까지 수득상금으로 몸값 뽑아내려면 조금 더 있어야 됩니다. 1억 1000만원. 일단 이 컴플리트 레버는 축으로 인정합니다.
후착에서 1번 나노메타, 8번 콘코드 스피드, 9번 토플레스, 그리고 4번 용비서울 등이 여기에 인기마로 부각될 가능성이 굉장히 큰데, 빅토아르 기수의 가나 패션이라는 마필 요거 무시하시면 절대 안됩니다. 뒤통수 제대로 맞습니다. 또 하나는 11번 투어킨이라는 마필, 이런데 기가 막히게 끌고 올라오는 게 송재철 기수예요. 그래서 저는 이 경주에 7번 컴플리트 레벨, 그리고 또 하나 임다빈 기수가 기승하는 영웅대마, 1번과 5번이 같은 집이에요. 1번과 5번이 같은 집입니다. 저는 7은 축으로 인정을 하고 5번, 6번, 11번 이렇게 3마리로 배당을 같이 돌립니다. 5, 6, 11. 1번 나노메타가 조금은 마음은 걸리게 합니다만, 여기 콩코드 스포트 그리고 4번 용비서울, 이거는 뭐 단박에 잘라내야죠. 잘라내야 됩니다. 이런 마필들. 자, 여기 적으셨나요? 7축에 5, 6, 11 3방 적어 놓았습니다. 자, 이제 7경기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7경주 국산마 4군 1200m 경주입니다. 단거리 1200m 보내다 보니 아무래도 선행을 나가는 마필들이 그만큼 유리해질 수밖에 없겠죠. 여기에 과연 어떤 마필이 선행을 나갈 수 있을까? 팔려나가는 마필은 라운드 하이 5번, 라운드 하이 2번 글로벌 강타, 요 두 마리가 가장 강력하게 팔릴 거고, 그 뒤로 8번 한강 에이스, 유승환 기수가 기승하는 마필, 그리고 한강 에이스, 4번 글로벌 파워, 3번 큐피트 점보, 요런 마필들이 아마 5파전 양상으로 배당판으로 흔들어질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하지만 이 경주의 가장 빠른 마필은 바로 6번 아마존 킹이라는 마필입니다. 제가 말씀드렸죠. 단거리 국산마 4군 1200m, 아무리 똥말이라도 선행을 받게 되면은 그냥 한 박 돌릴 가능성도 열어 두셔야 된다는 거. 특히 주로가 젖어 있는 상황에서 선행만은 천하무적입니다. 얘가 가다 쓰겠지 하고 방심하는 순간 얘는 한 바퀴 돌아요. 그럼 그 뒤를 받쳐주고 있는 5번 글로벌 강타, 라운드 하이, 글로벌 알타, 이런 마필들이 어떤 전개를 뽑아내겠나. 결과적으로 맨 뒤에 얘가 버텨내면 좋겠지만, 그러지 않고 만일 퍼진다라는 생각이 들게 되면 4번 글로벌 파워, 10번 화수분 등이 올라올 수가 있어요. 라운드 하이는 버텨내겠죠. 이게 팩트입니다. 왜냐면 이 경주에 8번 한강 에이스라는 마필도 나쁜 말은 아닌데 29주 만에 꺼내놓고 있어요. 한 번쯤은 더 경험을 해보고 때려먹어도 이유가 없을 겁니다. 또 2번 글로벌 강타라는 마필, 2번 글로벌 강타, 이 글로벌 강타라는 마필 역시 4번 글로벌 파워와 이름이 비슷하죠. 같은 집입니다. 이준철 마방에서 두 마리를 꺼내놓고 있어요. 이 두 마리 아주 재밌지 않습니까? 이 두 마리. 2번은 대기로 팔려나가고 글로벌 파워는 조금 여유있게 유도리있게 배당판을 움직일 그 마필인데, 막상 뚜껑을 열고 보면 1.5kg 부담 중량이 더 짊어진 글로벌 강타는 턱 밑까지 부담 중량이 꽉 차 올랐기 때문에 허덕허덕거리고, 글로벌 파워는 아직은 여력이 남아있어서 오히려 1kg 감량 혜택 52.5kg입니다. 이거는 뒤집어서 올 능력 자체는 엇비슷하고요. 이거는 누가 보도 뒤집어 올 가능성 열어둬야 된다라는 거는 3살 먹은 어린애도 알 것 같습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결과적으로 5번 라운드 하이,
4번 아마존 4번 글로벌 파워, 아마존킹, 화수분, 이렇게 정리를 해놓습니다. 예축으로 이렇게 되셨죠? 이렇게 세 방 정리합니다. 7경주. 자, 적으셨으면 8경주로 넘어갑니다. 자, 제 8경주 준메인 승부경주입니다. 준메인 승부경주로 잡혀 있습니다. 이 준메인 승부경주. 지금 이 경주 자체를 보시면 여러분들 알다시피 10번 마이티굿 한 마리만 팔리고 그 뒤로 3번 디스챌린지가 인기순위 2로 팔리는 그런 상황입니다. 하지만 경주거리가 1700m에 1700m를 뛴 경험이 없는 마필들이 4마리가 출주를 하고 있고요. 마이티굿이라는 마필이 최근 성적을 내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근데 여기 출주하고 있는 모든 마필들이 모두 다 한타를 지니고 있는 능력을 갖고 있어요. 그런 능력들을 갖고 있습니다. 여기에 디스챌린지, 마이티굿, 이 두 마리가 뛴 걸음을 보면 디스챌린지 같은 경우에는 김태희 기수가 기승을 하다가 이번에 다실바 기술 안정을 교체를 한 상황인데 굉장히 재밌어져요. 재밌습니다. 능력이 되기 때문에. 그리고 마이티굿도 뛴 걸음이 있기 때문에 여기서는 무시는 못한 상황이에요. 하지만 얘네들만 있다 그러면 여기서는 굉장히 재미없어지는 거죠. 2번 정상치아트 송지철 기수가 기승하는데 얘는 특별하게 현장에서 간다 안 간다 얘기 나오기 전까지는 믿기는 조금 찜찜해요. 요즘에 상승세를 타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기복이 워낙 심한 마필이다 보니까 여기 보이시죠? 이렇게 성적 내고 난 다음에 어느 순간인가 갑자기 꼬꾸라져요. 그리고 몇 전 동안 헤맵니다 또. 지금 현장에서 이런 마필들이 사람을 유혹하고 그냥 깨지고 막권 자체를 휴지통으로 집어 던지게 만들어주는 그런 원흉 같은 마필들이라는 생각 전혀 안 해보셨죠? 모르겠습니다. 현장에 가갖고 완전히 말이 껍데기가 바뀌어서 미쳐서 날뛰고 돌아다닌다 그러면은 제가 살 의향은 있습니다. 근데 그러기 전까지는 여기에서 저 마필을 보고 싶은 마음 별로 없어요. 어찌되었든 이 경주는 승부 경주입니다. 제가 일단 인기만 하나는 덜 본다는 말씀 분명히 해드렸고요. 이제 나머지 마필들 중에서 제가 노림수를 두고 있는 말이 있어요. 제가 항상 강조했던 거, 말 사이즈가 있어야 되고 탄력도 나와줘야 되고 전개 자체는 앞선에서 띄워주는 게 비오고 불량주로에서는 캡입니다. 지금 장마가 전 국토로 장마비 때문에 난리가 아닌데 비가 안 내릴 거라고 생각하는 건 아니죠, 설마. 그 젖어있는 주로 같은 경우는 이 마필이 정말 캡장입니다. 울트라 캡장. 그리고 외국인 기수와 맞짱을 떴을 때 주눅들지 않는 배짱이 있어야 돼요. 배짱. 그리고 그 기수들을 이길 수 있는 노하우도 있어야 되겠죠. 그런 기수가 기승하는 말 능력 자체가 짱입니다. 짱. 그래서 여기서 승부가 가능하다는 거죠. 그 마필을 놓고 때리겠습니다. 3번, 10번 다 안고 가면서 마감 10분 전에 오시면 여러분들께 다 공개가 돼요. 060-300-9902 060-300-9902 060-300-9902 마감 10분 전 같이 하시면 됩니다.
자, 구경주 넘어갑니다. 자, 구경주. 자, 이 경주에서도 인기마들 2번 파이어파워라는 마표. 파이어파워라는 마표. 이거 조금 힘들어요. 말 자체가. 여기 보시면 구경주 파이어 여기 파이어파워 여기 선행이죠. 유승환 기수가 기승하는데 똑같은 55kg의 부담 중량입니다. 경주거리 1800m예요. 직전에는 1700m 한 바퀴 돌렸습니다. 뒷심 자체는 검증이 되어 있다라는 얘기인데 얘가 만약에 여기서 선행까지 나갈 수 있다 그러면 굉장히 재밌어지는 거죠. 그래서 2번 파이어파워도 인정이 됩니다. 얘 축으로 팔려나가고 있는 5번 와일가닥, 7번 지모션 얘네들 도대체 왜 팔리는 거예요? 4번 찬란한 날, 선포레 얘들 도대체 왜 팔리는 겁니까? 이 축으로 찬란한 날 지금 들봅니다. 2주 안에 너무 빨리 써요. 최원경 기수가 기승을 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조금 인센티브를 주려고 생각해도 저건 아닌데 이런 생각이 들고요. 여기에 왈가닥이라는 마피는 직전에 우승했을 뿐이지 이동화 기수가 저 마피를 순군전에서까지 임무 수행을 완수시킨다라는 자신감을 보여주지 못했습니다. 지금까지도. 여기 7번 지모션도 같은 맥입니다. 왜 봐요? 순군말을 깜깜한 상태에서 한번 때려먹고 그 다음에 이번에 또 순군전 이제 또 때려먹으라고 이 편성 자체가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그렇게 허접한 편성은 절대 아닙니다. 인기마들 중에서는 그래 서포레라는 마필체가 조금 낫다라고 판단하고 있어요. 선포레. 다비드 기수가 기승하는 마필인데 3착으로 이때 순군을 했어요. 이때 순군입니다. 얘는 복병 정도로만 받치는 정도로는 분명히 가져가 주셔야 돼요. 막아서 열받아갖고 정말 열심히 신경 써서 훈련을 시키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8번 대박스타 얘가 13초 4풀 했을 것입니다. 선행도 빨라요. 그러면 얘를 선행 보내놓고 그 뒤로 붙고 이렇게 A, B, C, D가 딱딱 맞아떨어지잖아요.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에 또 하나 볼 수 있는 마필이 금성맨 복병마 이렇게 정리합니다. 이 축으로 8, 6, 4 이 축으로 8, 6, 4 이렇게 정리합니다. 자, 정리되셨죠? 정리되셨죠? 자, 이제 마지막 경주인 10경주로 넘어갑니다. 자, 일요일날 맨 마지막 경주 제가 A급도 아닙니다. 저는 솔직히 뭔가 제대로 때릴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된다 그러면 뭐 용광로 승부 같은 그런 것들도 되지만 여기서는 끝장 승부 일단 적중 위주로 그렇다고 해서 인기마들 무조건 다 깔고 가자 이런 소리 못합니다. 이 박준영이는. 끝장 승부 경주로 갑니다. 이유는요. 여기에 라누트라는 마필은 솔직히 빼박 마필이에요. 여기 보이시죠? 4연승제입니다. 4연승제. 그리고 문세영이에요. 그리고 마이너스 1kg 담고 52kg를 달고 뜁니다. 이게 이번에 순군전이기 때문에
힘들 수도 있겠거니 생각하시는 분들은 꿈 깨십시오. 이거는 깨지더라도 이마필 놓고 깨져야 돼요. 그러면 왜 끝장 승부냐? 이 뒤로 팔리는 마필들 중에 쓸만한 마필을 제 눈을 씻고 쳐다봐도 단 한 필도 눈에 보이질 않습니다. 3번, 5번, 스카이망치, 발베니, 그리고 7번, 장산미사일, 8번, 라운비트. 어디가 어떤 거 하나 눈에 들어오는 그런 마필이 단 하나도 없어요. 근데 여기에 한 마리만 살립니다. 그것도 받치는 마건. 받치기. 여기에. 그리고요. 여기에 오도 보통 일반 오도마번에 들어가지 않는 복병마를 안고 갑니다. 주력으로. 1번 라노트에 붙여서. 이게 바로 이번 경기 승부의 포인트입니다. 1번 라누트는 저는 무조건 축이라고 보고 있고요. 여기에 복병마. 인기만은 3번, 5번, 7번, 8번 중에 다 잘라내고 딱 한 마리만 가져갑니다. 한 마리만 가져갑니다. 어떤 말이 될까요? 왜 박준호가 확실하게 책임지고 만들어 놓겠습니다. 적중까지 이어지게 만들어 놓겠습니다. 그래서 끝장 승부 경기입니다. 만약에 라누트라는 마필이 없었으면 여기에 내가 노림수를 두려는 그 복병마를 놓고 때렸기 때문에 A급이 가능하겠죠. 어쨌든 라누트라는 마필 굉장히 재밌습니다. 셉니다. 요즘에. 어떻게 됐든지 간에 여기선 최고입니다. 라누트를 놓고 복병마 승부. 자, 끝장 승부 공격. 060-300이 902, 060-300에 902. 마감 10분 전, 마감 10분 전 꼭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서울, 부산 전부 다 풀어봤습니다. 지금 전국적으로 비가 굉장히 많이 내리고 있기 때문에 이 비 피해를 안 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우리 식구분들 절대 비 피해가 없었고 그냥 이번 장마 지나가기를 박준호가 두 손 모아서 기원드립니다. 자, 저는 이제 이러기만 현장에서 찾아뵙도록 하겠고요. 여기서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